김은국 씨가 라디오 DJ에서 퇴출된 것이 이 국가정보원과 MBC의 공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죠? 이게 김은국 씨는 이 보수적 성향의 연예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때 뭐 정몽준 의원 뭐 선거 운동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소식이 좀 의아하게 들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 김미화 씨, 뭐 김여진 씨, 이런 윤도현 씨, 이른바 이제 국정원이 분류했던 그 좌편향 성향이라는 네, 그런 연예인들을 퇴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정기 작업으로 일종의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퇴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퇴출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양측의 균형을 맞추자.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김웅욱 씨가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블랙리스트의 시청자다 그래서 내가. 아니 블랙리스트의 시청자일 수가 없잖아요. 보수 진영인데. 그렇죠. 뭐 정몽준 의원 측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그때 김은국 씨가 뭐 삭발도 하고 굉장히 네, 거세게 그 항의를 했었는데 김웅국 씨요? 네. 삭발했었어요 그때? 네, 그랬죠. 이게 몇 개요가 년도예요? 2011년입니다. 2011년 6월 12일에 그 김은국 씨가 MBC 프로그램 2시 만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퇴출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MBC가 이 이유를 밝힌 거는 그 김은국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하차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차한 사람이 삭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그 MBC 라디오 본부장으로부터 그 선거 유세 현장에 간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을 들었다며 그 사실상 외압에 의해서 하차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선거 유세장 누구 선거 유세장? 그때 아마 뭐 정몽준? 새누리당, 네, 뭐 정몽준 의원이 거둬왔고, 근데 어쨌건 새누리당 뭐 이제 유세 현장에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잘. 아 그래요? 관심이 없어갖고.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그 MBC에서 뭐 정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야당 선거 현장에 간 건 아니고 여당 선거 현장에 갔는데 네, 김은국 씨는 쭉 네 그쪽이었죠. 왜 방송인이 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선거하는데 가갖고 선거 운동을 해주냐 이렇게 문제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제 라디오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15일에 그 국정원이 작성한 MBC 대상 종북 성향 MC 연예인 퇴출 조치 협조 결과 문건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경향신문이 이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그 국정원 2국은 김은국 씨가 퇴출한 이후에 그러니까 12일에 퇴출했잖아요. 예. 근데 15일에 작성한 이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 퇴출한 이후에 그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측근이던 네, 보도부문 간부를 만나서 이 김은국 씨 퇴출을 왜 시켰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MBC 간부가 그 MBC 경영진이 그 김은국 씨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한 면은 있기는 한데 이는 MBC 내에 그 종북 성향 진행자와 그 연예인에 대한 퇴출 작업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특히 이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노조가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그 김미화 씨를 축출할 당시에 그 형평성 원칙을 제기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이제 김은국 씨였답니다. 아 김미아 씨를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로 퇴출시킨 거 아니다. 네, 정치적 의도로 퇴출시키면 우리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다. 김은국 씨를 왜 퇴출을 시켰겠냐. 네, 그런 그 거죠. 김은국 씨 보면 그냥 균형 맞춰갖고 방송에 문제가 있거나 하다가 네. 있는 분들 퇴출시켰다. 그렇죠. 뭐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네, 퇴출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해피 라예요? 뭐 그렇죠. 이제 김은국 씨는 그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는데, 김은국 씨가 으아 왜 나예요? 으아 네, 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어쨌건 으아 들이대 왜 나한테 들이대? 네, 그만 들이대시고요. 네. 으아 어쨌건 이 간부가 얘기하는 거는 김은국 씨를 빼지 않으면 추후에 그 퇴출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 그렇죠.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 원세훈하고 친하겠네요. 속죄한 카드 아니야? 아 그렇죠. 네, 예전에 속죄한 카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건 뭐 재밌어요. 그런 이유로 퇴출을 시켰다는 겁니다. 김웅국 씨 얼마나 화가 났을까? 화가 났죠. 네. 네, 화가 났는데 어쨌건 김은국 씨는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인터뷰를 했는데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김은국 씨는 뭐 이제는 지나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네. 왜 또 그래?
아, 입장 밝히면 또 퇴출될까봐? 글쎄요. 지금은 퇴출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지. 여기 로비에서 수시로 만나는데. 아, 우리 정말요? 또 SBS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김은국 안선영의 김은국 안선영의 아싸 라디오. 아싸 라디오 오후 2시부터 103.5MHz. 그렇군요. 저를 만났더니 그래요. 아, 그만 좀 털어. 아침부터 터니까 내가 털 게 없잖아. 으아, 그만 좀 털어. 네. 아니 2시간씩 터니까. 네. 아싸 라디오는 이렇게 시사 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싸 라디오는 요즘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싸 라디오 전에 정봉재 정치조 10시부터 하잖아요. 네. 딱 채널을 고정해 놓은 사람이 바꾸기가 싫은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아, 결국 이제 정봉주 정치쇼를 듣기 위해서 틀었다가 계속 놔둔다. 그건 잘 모르죠.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방송 채널을 안 돌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계속 듣는다 그랬어. 네, 그렇군요. 네. 103.5MHz. 네. 자, 샵 1035. 103.5에서 딴 거예요, 저게. 샵 1035. 아, 짧은 문자 103.5. 50원, 긴 문자 100원. 여기 오면서도 그걸 몰랐죠? 네. 그렇게 그냥 왜 집중력이 없었고 1035가 했죠? 취재가 되겠어요? 몰랐네요, 정말. 네, 103.5 그러니까 1035. 네. 네, 짧은 문자 알겠습니다.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문자가 없나요? 작가분들이 직무태만이야, 직무유기야. 올려줘야지. 뭔가. 그래야지 읽어주지. 네. 아, 아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목소리도 힘이 없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부터 2박 3일 동안 술 먹어갖고 술병 났고 어제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다 반납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옆에 있는데. 무척 힘들어요. 예, 제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누구죠? 이 기자 이름은 정상근 기자 같은 경우는 벌써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오늘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술병 났어요? 아니요, 저 술 안 먹었는데요. 아니 정봉주에게 가격 받으면 술병 난 거예요. 정봉주 술주자. 아, 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제 간선 급행버스 라는 BRT 그리고 광역 급행 고속철도라는 GTX 이것을 통해서 서울 근교와 부도심을 잇는 급행 노선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 일단 2020년까지 그 BRT 그러니까 간선 급행 버스를 최대 20개 노선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부도심 7곳 안팎에 그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 수도권 그러니까 개념도를 딱 말씀드리면 그 수도권 각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이제 서울로 예. 출퇴근하시는 그분들이 삼본, 안양, 뭐 수원, 그렇죠. 인천, 김포 이쪽에서 인천, 많이 오시는데 예, 태릉. 네. 예. 이제 이분들이 뭐 BRT나 GTX를 이용해서 서울 부도심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버스요? BRT, 네, GTX가? BRT는 이제 버스, 예, GTX는. GTX는 이제 철도. 아하. 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서울 부도심까지 빠르게 오고 예. 부도심에 도착하면 이제 서울 도심 안까지는 서울 내부의 이제 시내버스, 예. 서울 내부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아하. 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선이 만약에 김포에서 출발을 하면 뭐 서울시청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도심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노선들도 꽤나 많아요. 예. 네, 그렇기 그게 때문에 더 편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더 편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차량이 좀 많아지니까 정체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환승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갈아타는 정도의 그 수고만 더하면 더 빨리 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되 이 수도권 광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5분 안에 갈아타게 하겠다라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아마 그 수도권 외곽에 좀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출근 시간이 그 평균 8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근데 시간 이것을 반쯤? 한 60분 정도로 와. 단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 아울러서 그 외곽에서 이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지하철이 빽빽하고 아. 버스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출근길인데 그 웬만하면 다 오실 때 출근을 할 때 앉아서 올 수 있게 하는 아하. 네, 그렇게 앉아서 교통체계를 잠도 좀 자고 네. 간단하게 피로도 풀면서 빨리 온다. 빠르게 올 수 있는 여기서 국토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겠네요. Time is the most precious.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네, 그렇군요. 그러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네. 2학년 때도 나와요. 1학년 때 기초가 없어가지고 2학년 때도 못했습니다. 어따 들이대 으아. 왜 나만 퇴출시켜 김은구 으아. 네. 그럼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출근도 번개처럼 내리자마자 차 딱 대기하고 있고.
근데 그렇죠? 가장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예. 이전까지 화순센터를 다 민자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구가 막 쇼핑몰로 연결되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맞아요. 있는데 근데 어떻게든 어쨌건 오래 머물게 하려고. 네, 이번에는 아, 자,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예. 빠르게 5분 안에 갈아탈 수 있도록 쇼핑센터 예. 이런 거 없이. 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4일이에요, 이 대표님.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산타 선물 기다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지난주에 군대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간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타 선물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럼요. 연말 되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있죠. 연말 그렇죠, 연시에. 있죠. 꼭 네. 챙겨야 될 분들. 네. 혹시 그럴 때 네. 김영란법 좀 신경 쓰이세요? 아무래도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 이럴 때.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쓰이죠. 혹시나 받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 네. 받을 때 확인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란법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론조사 기관 사장은 아닙니다. 네, 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지난 추석엔 어떠셨어요?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럼요. 저는 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신경이 쓰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분들은 예. 그 무게감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죠. 선물을 받을 때 옛날에 무거운데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 자, 여러분. 권익위에서요. 지금 김영란법 개정을 저울질하고 있죠. 일단 1차 표결은 부결됐습니다. 뭐였냐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 요거 가지고 표결 붙였는데 부결됐고요. 그러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올릴 수는 없게 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농축수산물 10만 원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겠다. 요런 안. 요 안을 가지고 12월 11일에 표결에 붙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저희 이 대표님 네. 금요일에 요거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네. 찬반 토론을 한 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현안 유지 쪽이 좀 많았습니다. 네. 경조사비도 건드리지 말고 농축수산물도 건드리지 말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리얼미터에 여쭌 네. 거예요. 국민 여론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해보자. 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12월 1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06명이 응답했습니다. 5.4%의 응답률이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허용하되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정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이 그냥 농축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네. 잘 모르겠어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3.3%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27.5%로 대략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 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가 63.6%. 네. 반대한다가 27.5%로 나타났는데요. 27.5%.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찬성하는 편 41, 매우 찬성 22.3%, 예, 합쳐서 예. 63.3이었고요. 반대는 반대하는 편이 13.9, 매우 반대가 13.6, 합쳐서 27.5%,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청취자 문자만으로 봤을 때 여론하고는 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 정족 3명이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양새가 좋지 않게 부결이 됐다. 권익위원장이 그때 국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예. 이 한 명이 부족해서 이제 전원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예.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을 손질해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좀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 근데 이 정책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정치 전환되는 이슈로. 과정. 네, 그래서 현 여권 지지층에서 관심을 갖고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면까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석해보면 실제로 그래요.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찬성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68.3%로 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이 62.1%,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그보다 낮은 59.7%가 찬성을 했고요. 바른정당 58.3%.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입장 관련 보도 그리고 예.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 금지법 관련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그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도도 보도도 막 또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인다는 점을 저희가 질문 과정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화로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현안보다 더 강화된 거 아니에요? 경조사비가 5만 원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1차 개정안보다는 2차 개정안이 강화된 측면이 좀 설명이 있었기 그런 때문에 이유군요. 그 결과가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는 많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3.3%가 개정 찬성, 27.5%가 반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직업별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요. 예. 농림축산업 종사자들은 무려 80.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71.4%가 찬성을 해서 실제 이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이 농림축산업 종사자들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고통을 많이 호소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찬성 쪽으로 많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조사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대통령 지지도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추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추이 70.3, 70.1, 71.6, 73을 지난주에 찍었고 네. 71.5로 다시 떨어진 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주초 중반까지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이후에 보수층이 일부 이탈한 측면이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주 중반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같았으면 더 떨어질 텐데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간으로 보면 긍정평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미사일 발사하면 이게 안보 문제고 안보 이슈 터지면 늘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대응을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예, 한미 정상간 통화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죠. 그렇죠.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조금 떨어진 이유는 그러면은 구속적부심 석방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또 문 대통령 내란죄 형사 고발 주장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보수층이 주 초까지는 조금 결집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주 중후반 들어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그다음에 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주간 집계 전체로는 1.5%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52%, 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17.6%, 바른정당이 0.3%포인트 빠진 5.2%, 정의당이 1%포인트 빠진 5.1%, 국민의당이 0.1%포인트 오른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회복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초에는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관련된 소식. 예.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예. 이런 안보 이슈에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호재죠, 항상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주후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원 전 원장들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예. 주반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11월 27일 월요일 27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네.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5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9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정봉주 정치쇼를 듣기 위해서 틀었다가 계속 놔둔다. 그건 잘 모르죠.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방송 채널 안 돌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계속 듣는다 그랬어. 네, 그렇군요. 네. 네. 103.5MHz. 네. 자, 샵 1035. 103.5에서 딴 거예요, 저게. 샵 1035. 아, 짧은 문자 103.5. 50원, 긴 문자 100원. 여기 오면서도 그걸 몰랐죠? 네. 그렇게 그냥 왜 집중력이 없었고 1035가 했죠? 취재가 되겠어요? 몰랐네요, 정말. 예, 103.5 그러니까 1035. 네. 예, 짧은 문자 알겠습니다.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문자가 없나요? 작가분들이 직무태만이야, 직무유기야. 올려줘야지. 뭔가. 그래야지 읽어주지. 네. 아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목소리도 힘이 없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서부터 2박 3일 동안 술 먹어갖고 술병 났고 어제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다 반납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옆에 있는데. 무척 힘들어요. 예, 제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누구죠? 이 기자 이름은 정상근 기자 같은 경우는 벌써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오늘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술병 났어요? 아니요, 저 술 안 먹었는데요. 아니 정봉주에게 가격 받으면 술병 난 거예요. 정봉주 술주자. 아, 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제 간선 급행버스 라는 BRT 그리고 광역 급행 고속철도라는 GTX 이것을 통해서 서울 근교와 부도심을 잇는 급행 노선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 일단 2020년까지 그 BRT 그러니까 간선 급행 버스를 최대 20개 노선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부도심 7곳 안팎에 그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인데요. 수도 퇴출시켰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웅국 씨를 퇴출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예요? 그렇죠. 이제 김웅국 씨는 그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는데. 김웅 씨가 으아 왜 나예요? 으아. 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어쨌건 으아 들이대 왜 나한테 들이대? 네, 그만 들이대시고요. 네. 으아. 어쨌건 이 간부가 얘기하는 거는 김웅국 씨를 빼지 않으면 추후에 그 퇴출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 그렇죠.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원세훈하고 친하겠네요. 속죄한 카드 아니야? 그렇죠. 네, 예전에 속죄한 카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건 그런 이유로 퇴출을 시켰다는 겁니다. 김웅국 씨 얼마나 화가 났을까? 화가 났죠. 네, 화가 났는데 어쨌건 김웅국 씨는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웅국 씨는 이제는 지나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네. 왜 또 그래? 입장 밝히면 또 퇴출될까봐? 글쎄요. 지금은 퇴출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지. 여기 로비에서 수시로 만나는데. 정말요? 우리 또 SBS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그렇죠. 김웅국 안선영의 안선영의 아싸 라디오. 아싸 라디오 오후 2시부터 103.5MHz. 그렇군요. 저를 만났더니 그래요. 그만 좀 털어. 아침부터 터니까 내가 털 게 없잖아. 그만 좀 털어. 네. 2시간씩 터니까. 네. 아싸 라디오는 이렇게 시사 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싸 라디오는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싸 라디오 전에 정봉주 정치쇼 10시부터 하잖아요. 네. 딱 채널을 고정해 놓은 사람이 바꾸기가 싫은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결국 맞고. 근데 어쨌건 새누리당 유세 현장에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김웅국 씨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잘. 그래요? 관심이 없어갖고.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MBC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야당 선거 현장에 간 건 아니고 여당 선거 현장에 갔는데. 네, 김웅국 씨는 쭉
네, 그쪽이었죠. 왜 방송인이 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선거하는데 가갖고 선거 운동을 해주냐 이렇게 문제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제 라디오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15일에 그 국정원이 작성한 MBC 대상 종북 성향 MC 연예인 퇴출 조치 협조 결과 문건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경향신문이 이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그 국정원 2국은 김은국 씨가 퇴출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12일에 퇴출했잖아요. 예. 근데 15일에 작성한 이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 퇴출한 이후에 그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측근이던 보도부문 간부를 만나서 이 김은국 씨 퇴출을 왜 시켰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MBC 간부가 그 MBC 경영진이 그 김은국 씨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한 면은 있기는 한데 이는 MBC 내에 그 종북 성향 진행자와 그 연예인에 대한 퇴출 작업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특히 이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노조가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그 김미화 씨를 축출할 당시에 그 형평성 원칙을 제기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이제 김은국 씨였답니다. 아 김미아 씨를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로 퇴출시킨 거 아니다. 네, 정치적 의도로 퇴출시키면 우리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다. 김은국 씨를 왜 퇴출을 시켰겠냐. 네, 그런 그 거죠. 김은국 씨 보면 그냥 균형 맞춰갖고 방송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네. 있는 분들 수도권 그러니까 개념도를 딱 말씀드리면 그 수도권 각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이제 서울로 예. 출퇴근하시는 예. 그분들이 삼본, 안양, 뭐 수원, 그렇죠. 인천, 김포 이쪽에서 인천, 많이 김포, 오시는데 태릉. 네. 예. 이제 이분들이 뭐 BRT나 GTX를 이용해서 서울 부도심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버스요? BRT, 네, GTX가? BRT는 이제 버스, 예, GTX는. GTX는 이제 철도. 아하. 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서울 부도심까지 빠르게 오고 예, 부도심에 도착하면 이제 서울 도심 안까지는 서울 내부의 이제 시내버스, 예. 서울 내부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아하. 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선이 만약에 김포에서 출발을 하면 뭐 서울시청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도심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노선들도 꽤나 많아요. 예. 네, 그렇기 그게 때문에 더 편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더 편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차량이 좀 많아지니까 정체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환승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갈아타는 정도의 그 수고만 더하면 더 네.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되 이 수도권 광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5분 안에 갈아타게 하겠다라는 아. 게 이 계획의 핵심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아마 그 수도권 외곽에 좀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출근 시간이 그 평균 8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근데 시간 이것을 반쯤. 한 60분 정도로 와. 단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어. 또 아울러서 그 외곽에서 이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지하철이 빽빽하고 네. 버스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출근길인데 그 웬만하면 다 오실 때 출근을 할 때 앉아서 올 수 있게 하는 아하. 네, 그렇게 앉아서 교통체계를 잠도 좀 자고 네. 간단하게 피로도 풀면서 빨리 온다. 빠르게 올 수 있는 아, 여기서 국토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겠네요. Time is the most precious.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네, 그렇군요. 그러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김은국 씨가 라디오 DJ에서 퇴출된 것이 이 국가정보원과 MBC의 공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죠? 이게 김은국 씨는 이 보수적 성향의 연예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때 뭐 정몽준 의원 뭐 선거 운동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소식이 좀 의아하게 들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 김미화 씨, 뭐 김여진 씨, 이런 윤도현 씨, 이른바 이제 국정원이 분류했던 그 좌편향 성향이라는 네, 그런 연예인들을 퇴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정기 작업으로 일종의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퇴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퇴출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양측의 균형을 맞추자.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김웅욱 씨가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블랙리스트의 시청자다 그래서 내가. 아니 블랙리스트의 시청자일 수가 없잖아요. 보수 진영인데. 그렇죠. 뭐 전봉준 의원 측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그때 김은국 씨가 뭐 삭발도 하고 굉장히 네, 거세게 그 항의를 했었는데 김웅국 씨요? 네, 삭발했었어요 그때? 네, 그랬죠. 이게 몇 개요가 년도예요? 2011년입니다. 2011년 6월 12일에 그 김은국 씨가 MBC 프로그램 2시 만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퇴출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MBC가 이 이유를 밝힌 거는 그 김은국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하차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차한 사람이 삭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그 MBC 라디오 본부장으로부터 그 선거 유세 현장에 간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을 들었다며 그 사실상 외압에 의해서 하차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선거 유세장 누구 선거 유세장? 그때 아마 뭐 정몽준? 새누리당, 네, 뭐 정몽준 의원이 거도